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시장 충격들이 뭐 그렇게 쇼크로 받아들여지는 않고요. 충격 이유들을 좀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전략가님 해석해 주십시오. 유가가 마이너스 가는 거는 제가 주식한 이래 처음 본 거고요. 신기한 게 굉장히 많은데 5월물이 거의 뭐 마이너스 37불 뭐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현재 물은 제로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생산자가 물건을 인도할 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굉장히 웃긴 상황이 좀 발생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어요. 수요가 하루에 2,500만 배럴씩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산 1,000만 배럴 가지고는 어림없다. 뭐 그런 표현을 제가 잠깐 쓰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추가 감산을 할 거다. 수요의 부족, 그리고 또 감축을 했지만 남아있는 원유를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해외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 표현을 쓰면서 7,500만 배럴 정도를 추가로 비축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나가서 유전을 좀 많이 사놓으면 나중에 산유국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결국 제자리를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게 맞는 것 같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게 맞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죠. 첫 번째는 결국 경제 활성화가 활동이 정상화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셰일가스가 일단 많이 줄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줄기 전에 오펙이나 러시아에서 감산을 하는 거 이거 외에는 현재 답이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가는 결국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마이너스면은 우리가 자동차 끌고 다닐 때 휘발유 넣을 때 돈을 받아야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감산을 더 강도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배경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조만간 감산 카드가 또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감산은 5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달이 지나가면 5월부터 감산이 시작되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해석을 한다면 사실 지금은 주가가 더 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그게 진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 어저께 미국 시장 패닉이죠. 한 20% 빠졌어야죠. 근데 그래 안 됐잖아요. 99%가 빠졌으니까 원유가 99%가 빠졌는데 주가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무슨 말이냐면 해소될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물론 오늘 하루 더 봐야 될 수 있겠지만 해소될 거다. 일시적인 거로 해석을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 자, 그 얘기 뭐냐면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저께 제가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2% 정도 더 상승했으면 딱 좋았는데 못 올라가서 이번 주까지 좀 싸움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겠다.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말하고 이번 주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장의 화두가 원유 쪽으로 흘러간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이 원유는 그 이전에도 코로나와 함께 주가가 빠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새로운 이슈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어쩌면 뜨뜻미지근한 상황인 것 같다. 무슨 말이냐? 더 급락으로 갈 만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는 해석이 되고 있고 그 시장의 주도자들은 조만간 유가가 다시 끌어올릴 거라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유가는 사실 차트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지만 저도 보고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5센트도 아니고 5센트인가죠? 5센트. 완전히 그냥 음봉으로 왔어요. 18불 이상 빠져가지고. 이건 차트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저도 처음 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드려야 되는지. 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종목은 그냥 그 다음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급락해버리는 경우인데 그런 것들 결국 되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는 의미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대응 정책이 맞을 거라는 거. 5월에 감축이 시작되면 그 감축이 추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제 하루였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우리나라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죠. 대기 자금이 141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41조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다는 못 사지만 한 10분의 1은 살 수 있죠. 그러나 안 파는 주식 빼고 뭐 대주주 물량 빼고 그러면 141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동화 개미 운동이 정말 성공하려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 그게 대기성 자금이라는 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내려올 때 받는 전략이 구사될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을 빠지지 않게 할 요소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빠질 때는 수급의 붕괴가 굉장히 크잖아요. 대기성 자금이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 주가를 빠지지 않게끔 유도할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부유로 언덕을 만들어준 거죠. 대기성 자금이 있으면 주가가 안 빠집니다. 누구한테 물량을 줘야 되니까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미국과 우리나라 차트를 좀 보면 조금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끌고 가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정말 개미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전 세계 시장, 미국과 우리나라가 예전에 차트가 완전히 달랐듯이 또 그 상황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오늘도 마이너스 1%대 가지고 좀 플러스까지는 안 왔지만 코스닥은 플러스, 코스피는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 보시면 60일선과는 만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 20주선 주봉에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주봉상으로는 2040이 보여요. 2040이. 20주선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현재 떨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걸 거다라는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20주선은 중요한 생명선인데 20주선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주가가 폭락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주선은 20일간의 종가의 평균가잖아요. 현재부터 20주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에요, 여기가. 그럼 10개가 여기예요. 10주 동안에 20주선이 절대 안 떨어져요. 폭락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캔들과 이평선과 이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우리나라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빠르게 못 올라오고 여기 있었다면 내려갈 소지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이렇게 U자형이라든가 L자형이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2040까지 20주선까지 올라올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유가의 폭락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뭐 오늘 어저께 안 좋겠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줘가지고 급락을 막 치지 않는 한은 2040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차트를 보다 보면 흐름이나 논리적인이나 이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승은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특히 기준선 수평관을 장대 항목 세우는 거기에서 멈춰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 상승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성 자금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저께 우리나라 지수가요. 1900 갔다가요. 1900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오늘도 무너지다가 지금 5일선을 맞고 올라오는 전환선 부분에서 올라오는 그런 양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수급의 모습을 보시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결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선물은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가 전일 1900 갔다가 1900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끄트머리에 왔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끔 시장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의 패턴은 그렇지가 않아요. 매수와 매도를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전환될 때 일정 기간을 두고 매수와 매도가 거의 1주에서 2주를 왔다 갔다 해요. 아마 그 타이밍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20주선까지 올라오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시장을 뭐 붕괴 쪽으로 가져가는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완전히 교환을 해야만 진짜 시장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한다. 그러나 그 고민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어올 마음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재고 있는 정도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정할 것 같다. 그래서 1900 붕괴를 의미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 다시 회복할 거라는 해석을 하시며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의 인사이트였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예, 시장은 코스피는 15포인트 정도 밀려 있고요. 하락 출발 반등해서 올렸다가 또 조금 밀려가는 형국입니다. 코스닥도 한때 상승 전환을 했었죠. 지금은 0.5% 정도, 6% 정도 조정 흐름입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잘하시고요. 예, 자막이 뭐가 하나 나왔는데요. 10초 정도만 볼까요? 예, 뭐 환율 외환시장 불안하다는 얘기, 김정은 얘기가 뭐 사이드에서 돌고 그랬는데요. 뭐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외환시장에서 늘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또 뒷시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